인공지능 바이올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에서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거든요. 머신러닝 중에서 머신러닝은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지도학습은 이제 회귀와 분류로 나눌 수가 있고, 회귀는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뭐 다양한 회귀 뭐 이런 거 있죠. 분류는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신경망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각자들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여러분이 이미 아셨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여기서는 ID3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 트리가 나왔고, 거기에 앙상블이 들어와서 그 ID3와 앙상블이 추가돼서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제 신경망, 뉴런을 이용해서 신경망이 도입이 되었다. 딥러닝이 나왔다. 딥러닝은 이제 요 비즈학습 끝나면 주에 시작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뭔가 지도학습에 대해서 어떤 체계가 서 있죠. 여러분 회귀와 분류, ID3와 뭐 앙상블 이런 콘셉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제 통계 기반,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 중에서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집 분석과 뭐 연관규칙 분석, 그다음에 뭐 차원 축소 기법으로는 주성분, 인자, 뭐 독립성분이나 다차원도 있긴 한데 많이 안 쓰이니까 어쨌든 뭐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그냥 사용한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쭉 알고리즘들이 연결돼서 나왔어요. 누가 한 명이 대단하게 만든 게 아니고 누가 한 명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쭉 발전하면서 나와서 발전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점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여러분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들을 응용하거나 활용하거나 이럴 때 큰 도움이 되십니다. 최근에는 이런 거 계산하는 것들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군집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데이터가 막 있어요. 근데 이게 비지도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모양이 달라요. 데이터가 쭉 있고 뭐가 있게 되면 이거는 뭐 감기다. 이런 게 항목들이 뭐가 있어. 뭐 트루퍼섬 이건 뭐 독감이다. 이렇게 해서 감기, 독감 같은 이런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라벨이 없는 데이터만 달라 있는 것 같고 대상을 하는 게 비지도 학습이잖아요. 그리고 군집 분석이기 때문에 얘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가장 잘 이 데이터들을 분류한 거냐라고 하는 게 군집 분석의 의미예요. 여기서 보실 것처럼 상호 유사성이 높은 대상을 집단으로 분류해서 하고 나면 이제 그 분류된 것끼리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가능해지겠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사전 작업, 그걸 군집 분석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트위터 같은데, 예를 들어 트위터 같은 데서나 뭐 딴 것도 오만 데서도 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이제 그 트위터가 아니고 군집 분석은요, 집단 내 동질성, 그 집단의 동질성은 갖고 집단 이성이 쫙 크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군집 분석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군집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하면 분할적 군집이라는 게 있고요. 계층적 군집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을 잘 드리면 분할적 군집은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이제 거기에 유사성이 가장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군집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계층적 군집은 그게 아니고 트리 구조처럼 그 하나의 데이터를 놓고서는 막 분할을 해가는 거예요. 쭉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가장 많은 무리가 되는 것들을 잡아내는 것들이에요. 그걸密도 기반 군집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면 K 평균 군집법을 많이 쓸 거예요. 그 뭐 K 매드로이드 군집법은 뭐 거의 비슷한, 근데 보통 K 평균 군집법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쓰는데 나머지 것들은 알고는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군집 분석 방법은 특정 점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많은 것들을 모으는 방식. 그죠? 기술적으로는 특정 기준으로 분기를 해가지고 유사성 있는 것들을 잡아내는 방식. 두 가지로 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중에 현실성이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은 특정 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그 군집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데이터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냥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K 메도이드, 그죠? 메도이드 군법이라고, 군집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그 K 메도이드에서 실제 점 하나를 잡아서 계산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파티셔닝 어라운드 메도이드, 그다음에 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들을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팸 알고리즘이라고 나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K 메도이드 군집법에서 쓰는, 그래서 특정 점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오늘은 지금은 일단 쭉 전체를 공부하는 과정이라서 넘어가지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공부하기 시작해서 군집 분석을 만약에 내 전공 분야를 하겠다라고 하면요,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알고를 연구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현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군집 분석이 왜 필요한지, 군집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군집을 분석하는지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요거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요것 중에서 분할적 군집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K평균 군집법만 사례를 하나 제공하고요. 나머지 것들도 사례는 다 있습니다. 제가 쓴 다른 책에 보면, 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한 책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그제플이 있으니까요. 그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참고하기로 하시고, 오늘은 이제 여기 K평균 군집법 어떻게 쓰는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테스트로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만약에 쓴다고 치면, 아이리스 데이터는 라벨링이 있는 거잖아요. 뭐 페이탈 랭스 위스가 어떻게 되면 이건 어떤 기종, 뭐가 되면 어떤 기종, 이렇게 그걸 150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라벨링이 있는 데이터니까 군집 분석을 하려면 라벨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애는 거죠. 여기 보면 스페이시스에다가 너를 집어넣어 버리죠. 라벨링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해보면 여기 보신 것처럼 데이터만 잔뜩 있죠. 라벨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비지도 학습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군집 분석을 하려면 이런 명령어를 하시게 되고요. 어떤 데이터를 하고 군집을 3개로 하겠다라고 해서 결과를 보내면,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3개의 군집이 각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각 군집별로 이 항목별로 평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쭉 계산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읽는 거는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요거를 2개로도 나눠보고 3개로도 또는 4개로도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쫙 어떻게 가장 잘 나오는지를 평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어서 평가를 하는 걸 볼게요. 그래서 요건 이제 데이터를 보시는, 쭉 앞에 거랑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읽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거는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녹색 데이터, 빨간색 데이터, 까만색 데이터. 이 중에서 보면 녹색 데이터하고 빨간색 데이터는 약간 섞여 있죠. 아마 혼돈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까만색 데이터는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이거는 식별이 가능할 것 같고. 이게 뭔가 식별할 수 있고, 3개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눠주는구나. 그럼 2개를 한번 나누시고요. 똑같이 이렇게 명령을 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5개, 4개도 해보세요. 다 해보셔가지고요. 여기 가장 잘 분류되는 거를 여러분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요게 이제 군집 분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군집 분석이 되고 나면 요것들의 어떤 평균이 얼마고, 요것들의 특성이 분산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나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각 군집별 특성들을 찾아내서
여러분이 마케팅 이런 데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늘은 군집 분석에 대한 거를 설명했고요. 내일은 이제 내일 아니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요거 말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차원 축소 기법에 대해서 한바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